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6월 25일입니다. 6.25 71주년인가요?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폐허가 된 나라가, 이렇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71년 만에 세계 7위의 경제 강대국이 됐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도 없을 일이죠? 예, 물론 한강의 기적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많은 부작용들도 있었지만, 그런 놀라운 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드디어 3,300을 넘었습니다. 3,300. 이게 3,300이라는 숫자가 제가 처음에 주식을 했던 때가 아마 제 생각에 1,600대였던 것 같아요. 1,600에서 뭐 1,400, 1,600 막 이러다가 2,000 갔다고 막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2배가 올랐네요. 그러면은 내 자산은 2배가 올랐나?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저번에 한번 기억나시죠? 우리 1,000 돌파했을 때 먹방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살짝 조정을 겪었죠. 그래서 너무 설레발을 친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샴페인을 터뜨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오 이렇게 됐었죠. 먹방 보냈다고. 예, 막 이래서 밤에 먹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밤에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그때 그 고칼로리였죠. 한 1200칼로리 이상 되는 거를 둘이 맛있게 먹고 나서 벌 받았습니다. 저는 배 그대로. 야. 아무튼 우리가 3,300이라는 지수에 도달을 했는데, 올해 1월 달 들어서 1월부터 올해까지 지금 벌써 6개월이죠. 주식 시장이 되게 지지부진하고 많이 작년에 수익 났었던 분들이 손실난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 3,300을 넘었으면은 사실 되게 강하게 와닿아야 되거든요. 예전 같으면 2,000포인트 넘고 막 이랬을 때 막 뉴스 막 시작할 때 막 빵빵빵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조용해요. 원래 3,300이 넘었으면은 뭔가 큰 뉴스로도 좀 다뤄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뭔가 계좌가 따뜻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작년에 이게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이렇게 쭉 올라오는 동안 이거 사람들이 엄청 행복했겠죠? 엄청 행복했죠. 이렇게 올라오면서 되게 행복하고, 이때 지수를 끌고 올라왔었던 것들은 소위 성장주들이 많이 끌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가치주에 투자하셨던 소위 철강이나 해운, 아니면 금융 이런데 투자했었던 분들이 수익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수 대비해서 수익률이 못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가치 투자자의 대명사이자 정말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존경하고, 심지어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인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좋아하던 분인데, 이렇게 지수가 올라와 있는데 펀드 수익률이 따라오지 못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불명예 퇴진을 했죠. 이채원 씨라고. 저는 펀드를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2개 투자를 했었던 게 신영 마라톤 증권하고, 그리고 이채원의 그 가치 투자. 왜냐면은 제 나름대로 방어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하니 가치주 투자는 이제 방어책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었고, 성과도 되게 좋았어요. 제가 2010년도에 가치주 펀드에 투자해둔 돈으로 제일평화를 오픈을 했거든요. 수익이 그때도 100몇 프로가 났었어요. 네, 100몇 프로가 났었어요. 그때 내가 펀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펀드는 수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처럼 이름을 걸고 쭉 가고 수익을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근데 신용 마라톤도 괜찮았고, 근데 이때 그런 상황에 하나도 빚을 바라지 못했던 가치주들이 이렇게 몇 달 기는 동안
놀랍게 상승했죠. 뭐 우리가 소위 흠슬라라고 하는 HMM 뭐 이런 것도 몇 배가 올랐고 포스코도 많이 올랐고 그런 과정 속에 성장주는 지수 대비 조정을 심하게 받았죠. 뭐 소위 뭐 작년에 많이 갔었던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그리고 1월 달에 많이 올랐던 자동차도 기간 조정이 길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예요. 작년에 수익이 안 났던 가치주 투자자들이 만약에 기다렸다면 올해 그 수익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고 근데 과연 기다렸을 것인가. 그리고 성장주로 작년에 수익이 많이 났었던 분들이 그냥 성장주만 갖고 있었으면 지수 대비해 갖고 살짝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작년 1월 대비 지금 마이너스 한 5% 정도다라고 하면 선방한 투자자입니다. 선방한 투자자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치주로 갈아타 갖고 수익이 나셨다면은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거든요. 3,300이 갔으면은 뭔가 이게 대장주라는 게 사실 있어야 돼요. 예전에도 뭐 한번 뭐 차화정 장사라고 해갖고 뭐 자동차, 화학, 뭐 정유 뭐 이런 게 갔었던 데가 있고 2007년도에 급등을 했을 때 그때도 뭐 자동차랑 포스코 그리고 그때는 조선업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중에 6개가 우리나라 조선업이었거든요. 그때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뭐 한진중공,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었어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STX, 지금은 다 사라진 STX 조선도 있었고, 그런 이렇게 뭔가 큰 대장주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3,300이 온 이 시점에서, 대장주가 없어요. 딱 보면, 한동안 한 며칠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게, 우리 이 땡땡 기자님의 카카오였죠? 갖고 계시나요? 지금 아, 팔았다고. 왜 그러십니까? 근데 쭉 떨어졌네. 그렇죠. 이게 지수를 끌고 올라간 것처럼 보였으나 막상 3,300이 도달했을 때는 이렇게 좀 약간 이 모습은 가격 조정.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도찌형을 만든 거 보니까 뭐 또 한 번 도찌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음봉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도찌형 다음에 음봉은 뭐죠? 매수 매도의 싸움에서 매도가 이겼죠. 매도가 이긴 거. 그러면은 이 21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3,300을 돌파할 때 이 플랫폼 기업들이 대장주로 치고 나갈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흐름이 그랬으니까 얘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의 카카오의 라이벌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도 이 며칠 흐름이 괜찮았지만 어제 오늘 보면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자, 과연 그러면 이 시장에 주도주가 무엇이냐? 주도주다라고 하는 건 시가총액 상위에서 끌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러네요. 없어요. 우리나라 대장인 삼성전자도 보시다시피 좀 애매하죠. 저희가 그려놨었던 이 박스권 안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죠. 살짝 8만 전자라고 하는 것도 깼었고 그러면은 삼성바이오가 끌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이오도 아니에요. 셀트리온은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음봉을 세게 맞았죠. 셀트리온이 음봉 세게 맞은 건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효과가 없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투자하는 주주는 아니고 뭐 이게 선호하는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참 묘하죠. 오늘 같은 날 3,300이 이게 숫자가 주는 그 심리적인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뭔가 세게 치고 나가는 게 하나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대차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나마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얘가 흐름이 그나마 양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 매물권이나 아니면 정고점을 돌파하지도 못했잖아요. 바지 잡고 끌어다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시장이 참 까다롭고 어렵다. 예, 왜냐면은 주도주가 보여야 그 주도주를 따라가고 아니면 주도주에 나오는 파생되는 이 작은 중소형주를 투자를 할 텐데 야 3,300을 돌파했는데 이게 눈에 딱 보이는 딱히 주도주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SKC나 이런 애들이 뭐 우리나라 주식을 끌고 가진 못하잖아요. 예, 아니죠. 그래도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이따 2차 전지 때 얘기하겠지만 뭐 정고 좀 돌파하고 되게 좋은 흐름입니다. 네, 흐름은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뭐 에코프로비엠이 뭐 끌고 가지도 않았잖아요.
뭐 우리가 되게 어우. 엄청난 갖고 계신다고 그랬나요? 아,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걸로. 그래서 힘들어서. 저 그러면은 BBIG의 G였던 또 센 거 우리나라 게임 1등 어디죠? NC 소프트입니다. 저 그럼 NC 소프트냐? 아니죠. NC도 많이 떨어지는. 예, 얘도 지금 막 바닥에서 어우. 기고 있죠. 요 흐름은 흡사 반도체 종목과 많이 비슷합니다.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죠? 뭐 동진 세미캠, 뭐 ENF 테크놀로지 다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대장이었던 BBIG가 다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나마 자동차가 살짝 체면치레 하고 있고 2차 전지가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2차 전지가 나쁜 흐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게 지수를 끌고 가지도 않아요. 대장인 뭐 LG화학이 바닥에서 놀고 있고 삼성 SDI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고 하지만 얘도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300이지만 우리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조금씩 다 모여서 그걸 만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정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돈 까먹기 쉬운 장이고 그리고 분산 투자를 골고루 해놓지 않으면 쉽지 않은 장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신한은행이 지수를 끌고 갔느냐? 지수를 끌고 갔다고 하기엔 좀 약하죠. 뭐 내려서 흘러. 예, 그 뭐 워낙 저평가라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그래도 얘네들이 뭐 예전 뭐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그러진 못할 거예요. 이미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왔어요. 그걸 반영을 해서 그러면은 또 뭐가 있나? 포스코. 포스코. 포스코가 끌고 갔나? 아니죠. 또 눌렸는데요. 뭐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은 골든크로스 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눌림목이라 매수 자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뭐 하나 특별하게 튀는 놈이 없죠. 되게 어렵습니다. 진짜 이럴 때는 분산 투자가 진짜. 네, 이럴 땐 분산 투자가 해답이고 그리고 골고루 그러니까 분산 투자 해놓은 거 안에서 산업을 잘 골라야 돼요. 예, 이게 공격과 수비를 골고루 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왜냐면은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라고 나오는데 뭐 최근에 요즘에 주식해서 나 돈 벌었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 없어요. 거의 다 코인으로 가고. 이거는 2008년도의 재탕입니다. 2008년도에도 금융위기 때 급락을 하고 2007년부터 2008년에 주식 열풍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잠깐 수익 났다고 하면서 막 언론에 나온 사람들은 있지만 2009년부터 결국은 다 까먹었었던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주식시장은 좋을 것 같지만 종목을 잘 고르지 않으면 쉽지 않고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거 아시죠?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주는 되게 까다로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럴 때 현명하게 하는 법 몇 가지만 좀 가르쳐 주시죠. 이럴 때 제 경험상 공부를 했고 분석을 해놨으면 앉아서 엉덩이 힘으로 왜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샀는데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게 막 올라가요.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가 막 솔직히 대장주의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럼 따라갔는데 따라가면 이런 모습 나오는 거예요. 뭐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는 전 국민이 다 사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했지만 뒤늦게 따라간 사람들은 뭐 여기서 살까 못 참아 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왜냐면 이게 보시다시피 5일선을 타고 갔잖아요. 네네. 이건 사실 급등주 패턴인데 대형주에서 이런 게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10만 원부터 17만 원이니까 50% 이상의 상승을 했죠. 근데 이게 5일선을 보시다시피 이탈을 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이평선에서 뭔가 타고 가는 이 지지선을 타고 갔을 때 그게 깨졌을 때는 조정이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옆으로 이렇게 박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는 이 21선이 딱 올라왔을 때 그거와 함께 이렇게 같이 올라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종목 분석을 잘 하시고 그리고 견뎌야 됩니다. 실적도 확인하시고 아니면 실적이 애매하다고 해서 성장이 확실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성장이 확실한 게 제가 많이 투자한 메타버스나 우주항공이죠. 우주항공을 왜 그렇게 성장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제가 어차피 뭐 국내 주식 아니고 해외 주식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건 뭐 보여줘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차피 얼마 들어있지도 않고 지금 여기 막 이렇게 막 갈비뼈를 간지럼 태우는 것 같은 막 이런 게 보이죠?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뭐예요? 이게 버진 갤럭틱이라고 우주 여행한다라는 들어보셨죠? 네. 그 막 괴짜 사장님 있잖아요. 네. 괴짜 회장님. 네. 뭐 우주 여행하네 뭐네 하네 했는데 여기서부터 공매도가 나온 거예요. 공매도 리포트가. 아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쭉 빠졌죠. 그러니까 저는 지켜보고 있다가 사실 여기서 살라고 그랬는데 네. 그때 뭐 때문에 뭐 바빠서 못했어요. 그랬더니 점프를 하더니 옆으로 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사서 들어갔어요. 여기 눌림목, 어이구. 여기 눌림목 보이시죠? 예. 이때 딱 사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샀으면 네. 아이고. 그럼 아유 그랬으면은 뭐 수익률이 엄청났겠죠. 진짜 우주 가셨어요. 그러면 저거 뭐 그랬으면 수익이 3배구나. 지금 54달러니까 저는 29달러에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제가 미국 주식은 그냥 이렇게 공개해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소액으로 최근에 들어갔고 한국 주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우주항공이 좀 약한 편이고 그리고 또 메타버스도 제가 맨날 로블록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블록스를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얘도 보이죠, 이 선. 네. 이 저항을 세게 돌파를 했을 때 지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지를 받고 올라가요. 아, 천천히 좀. 저는 이렇게 좀 옆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 목표는 이거를 저는 앞으로 로블록스가 한 5년도 안 걸려, 한 3년 안에 한 10배 이상 간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실적은 안 나오지만 실적 턴어라운드에서 돌아섰을 때 찍히는 숫자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숫자들이 찍힐 거예요. 그래서 로블록스를 되게 좋게 보고 그리고 한국에서 향후 한 몇 년 안에 시가총액 1위는 네이버로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제페토. 예, 왜냐면은 항상 세계 그러니까 그 어른들 보면은 그 KTNG 많이 갖고 계시고 한국전력 많이 갖고 아시죠? SK텔레콤 많이 갖고 있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전에 SK텔레콤 불패 아니었나요? 그게 20년 전에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었던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 10위 안에 들어있는 게 앞으로 영원할 거라고 봐요. 근데 기업도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계속 바뀌는데 그거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것을 싸고 도는 그런 기업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10년 전만 해도 뭐 있었나요? 검색 엔진. 예. 그 당시에 물론 그 전이구나. 뭐 라이코스 이런 건 훨씬 그 전이지만 그리고 불과 10년 전만 해도 뭐 포스코랑 현대중공업 이런 애들이 탑이었는데요. 탑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위 안에 들어있는 거에서 의외로 그렇다라고 해서 10위 밖에 있던 게 1위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잘 어지간해서는 뭐 10위 안에서 1위 수성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1위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건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자식이 부모를 칼로 치는 듯한 느낌인데요. 뭐 역사가 그렇잖아요. 네이버가 삼성 SDS의 사내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역사는 반복됩니다. 네. 왜냐면은 이 로블록스에 있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과 네. 이 네이버에 있는 제페토라는 그 플랫폼이 네. 가치가 비슷하게 올라간다는 가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 2억 명이 넘는 유저들이 지금 제페토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매일 뉴스가 나오잖아요. 뭐 병원 들어오고 뭐 저도 그래서 이쪽 개발에 대해서 지금 그쪽으로 빠른 동생들에게 좀 알아보라고 하고 제가 갖고 있는 회사와 그리고 투자하는 기업들을 그쪽으로 다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친한 분의 이제 병원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개원을 하도록 저는 말씀을 드려서 그쪽도 한번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산업을 그쪽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빠져듭니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게임 여러 번 하지. 뭐 VR, IR도 아니고 이제 뭐 XR? 예. 이거는 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예. 지나가다 딱 누른 다음에 찡찡 펴보고 이렇게 정보 따다닥 보고, 아까 기자님이 말한 것처럼 딱 누른 다음에 뭐 10년 전 여기 모습이 어땠지? 딱 누르면 거기 나오고 딱 누르고, 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 메타버스가 구현되려고 하면 3D와 그리고 또 홀로그램 그쪽으로 또 넘어가고, 홀로그램은 또 다른 영역일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옛날에 홀로그램으로 부활해냈었던 게 마이클 잭슨이죠. 네. 근데 그게 10년 전이에요, 벌써. 그럼 그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을 것 같으세요? 요즘에는 메타버스로 예. 돌아가신 분을 맞아요. 만들어서 오늘이잖아요, 오늘. 아, 그 세이덴 교회 소광성 목사님이 아 메타버스 안에서 그 참전용사들 오늘 한 게 오늘입니다. 6.25. 그분도 그렇고 뭐 예전 뭐 마누라 그러니까 부인을 잃은 어떤 네, 맞아요. 부인을 만나는데 아, 그 눈물 나는. 거북이도. 거북이의 터틀맨하고 같이 막 노래 불렀는데 그 거북이 멤버들이 울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직 홀로그램이 기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구현해낼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6G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고, 수많은 기업들이 위성을 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사거리와 이게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연락에 쏴댈 겁니다. 10월 달부터 이제 쏴대고 이제 민간 주도로 돌아가고 하면,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죠? 한번 풀어주면 엄청납니다. 백신도 막 풀어주니까 서로 맞으려고. 예. 저는 그래서 우주항공에 뭐 버진 갤럭틱도 샀지만 한국에 있는 우주항공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누르겠지만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지금 누르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더 사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항상 방송 때 말씀드리잖아요. 한국항공우주는 내가 많이 갖고 있지만 안 올랐으면 좋겠다. 저도요. 네, 좀 계속. 돈 생길 때까지. 근데 너무 그렇게 얘기했나 봐. 오늘 그래서 좀 무슨 입찰 제한까지 받아갖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쪽에 더욱더 좀, 그러니까 비중을 지금 10%라고 했지만 제가 10%라고 한 건 다른 데서 뭐 자동차나 이런 데서 수익 나면 조금씩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중 조절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가 참 3,300인데 우리는 배고프다. 3,300이 슬픔이랄까요? 오늘 제목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뭐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꼬르륵거리고. 그러니까 그거 느낌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밥 먹으면 그 쌀이 안 좋아가지고 금방 배 꺼지는 거지. 그런 느낌이죠, 이게. 찐밥 먹은 느낌. 분명히 나는 투자를 했고, 야, 이거 뭐 이렇게 올랐고, 수급도 좋아졌고. 근데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모두의 심정일 거예요. 그렇죠. 예, 모두의 심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슬픈 마음, 이게 살짝 허기진 마음을 뒤로 한 채 본업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가장 비중을 높게 보고 앞으로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자동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봤다시피 현대차를 먼저 봐야죠. 얘는 차트가 이게 후졌으니까 종합 차트로 보면은 여전히 그냥 뭐 나쁘지 않죠. 여기서 이게 일시적인 이탈이 있었지만 그랬던 적이 몇 번 이게 반복이 되죠. 퐁당퐁당. 네, 여기 이렇게 한번 빠지면 이래서 차트 보고 산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 아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 뭐 이렇게. 근데 되게 나 너무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탈했을 때 한 30% 매도. 차라리 안전하게 여기서 안착했을 때 다시 추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봉 3개, 이게 적산병, 이게 적산병인가 흑산병인가 이렇게 쭉 빠졌으면은 다음날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21선과 이걸 이탈을 했으니 살짝 비중 조절해놓고
뭐 그러셔도 돼요. 근데 현대차 같이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저평가인 기업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나는 차트 매매에 목을 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됩니다. 저의 유일한 플러스인데. 현대차. 그렇게 됐나요 벌써? 네, 저는 그냥 계속 현대차 EUV는 빨간색이에요. 얘는 근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얘가 이렇게 쭉 뻗어져서 25만 원에 딱 양봉으로 닿으면 3,300 느낌이 딱 나죠. 근데 이제 불안했던 사람들이 또 싹 팔아서. 그렇죠. 그럼 얘가 한번 수급을 한번 볼까? 두 번이. 뭐 이렇게 뭐 가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탁구를 쳤네요. 탁구를 퐁당퐁당. 신기하게 가관이 샀네. 그래서 주식 가관인가? 여기서 보면 해외 시장에서의 부진, 이건 작년 얘기입니다. 아 맞아. 이번 주에 그 현대차 뉴스 좋은 거 많이 나왔어요. 뭐 갔다 오셨잖아요. 동남아 시장에서 네. 동남아 시장에서 지금 토요타 2배 이상의 판매를 내고 있잖아요. 오. 동남아 시장에서 토요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줄 아시죠? 아유, 일본 애들 거의 다 일본 거잖아요. 걔네가 일부러 전쟁 나고 끝난 다음에 차 놓고 와버렸잖아요. 아시죠? 예, 이 자동차에 대해서 지네들이 이제 그 다음까지 생각을 하고 토요타를 다 두고 왔다고요. 일본 차들을. 근데 그 토요타를 우리나라가 동남아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냐면 미국에서도 지금 잘 나가고 네. 유럽도 잘 나가는데 동남아 시장이 생각보다 큰 게 네.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요.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네. 그리고 현대차가 뭐 제네시스도 있지만 그 밑에 저가 라인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판매하면 되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핸드폰 비싼 거보다 싼 게 더 많이 나가요. 그런 게 더 많이 나가요. 오히려 그건 엄청난 소식이고 이거는 이제 작년 뉴스입니다. 뭐 실적 뭐 이런 거 보면은 볼 거 없잖아요. 작년에 이거 이제 리콜 비용을 반영을 한 방에 다 털어낸 거고 정의선이 되면서 실적이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그냥 대략 7조 나온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만 봤을 때 그냥 10배수만 잡아줘도 70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40%의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냥 BPS로만 봤을 경우도 그냥 BPS로만 봤을 때도 아직 0.9 아직 10% 그냥 꽁으로 10%는 먹을 수 있다 이 회사는. 근데 이게 뭐 방직 산업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포드나 GM 이런 회사들은 이 PBR이 1.5 정도 지금 받아요. 그러면은 27만 원에 1.5면은 대략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여기서 한 30-40% 이상은 올해 실적으로도 커버가 된다. 근데 주식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선행 지표잖아요. 근데 올해 실적만큼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럼 내년 실적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 그 놀라우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 예상 실적을 보면은 쭉쭉 늘어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이렇게 이 계산대로라고 하면은 7조 8천억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그냥 8조라고 생각해 보면은 80조 그러면은 60% 장기 투자를 하면은 제가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좋게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다고 중간 배당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뭐 이 보면 뭐예요, 다 까맣고 좋은데. 그러면은 현대차 근데 수익에서는 기아가 좀 더 앞설 거라고 보는 게 기아차 전기차가 나는 사실 더 좋아서 EV6가 이쁘고 얘도 그냥 이렇게 보자고 하면 올해로 보면은 4조 8천억 48조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얘도 여기서 한 30% 정도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올해 실적은 지금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했다. 그럼 3,300인 상태에서 아직은 이게 너무 싸다. 내년 생각하면은 한 2배도 뭐 놀라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기아가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기아차가 시가총액이 10위였나 그랬네. 얘 같은 경우도 BPS로만 보면은 이미 1은 넘었고 근데 얘를 뭐 이걸로만 볼만한 그건 아니라 1.5 잡아준다라고 하면 뭐 12만원 그래도 여기에서 한 3-40%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이거 제가 지금 단순 계산한 거는 대한민국 평균 PER 이하로만 본 거예요.
대한민국 평균 PER이 뭐 14, 15라고 그러면 더 가야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동차는 이제는 성숙 산업이 아니라 성장 산업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PER 20도 받아도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대차에서 가장 좋게 봤던 부품단 현대위아 예. 이 전고점에서 지금 계속 눌렀네. 예. 근데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느낌이 나죠. 옆으로 계죠. 예, 옆으로 기죠. 얘는 글쎄요. 저 같으면 뭐 공격적인 투자자분들 내 자동차 주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뭐 얘도 일단은 30% 담은 다음에 떨어지면 더 담든지 아니면 올라가서 눌림목에 더 담든지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안 가는 우리의 왕궁댕이 현대모비스. 얘가 이제 막 바닥에서 참 오늘 노력을 엄청 하네요. 우리. 엄청 노력합니다. 엄청 노력하고. 애를 써요. 예. 애를 쓰지만 이쪽은 이제 지분 문제 때문에 이쪽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영 승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근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사도 그러면 예, 그럼요. 근데 성격 급한 분들은 얘를 사면 안 돼요. 아. 사지도 않을 뿐더러 29만 원짜리 성격 급한 분들은 2,900원짜리를 찾으러 가지 이걸 사지는 않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그냥 꾸준히 나는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어 하면은 얘를 사는 게 맞습니다. 담아놓고 그냥 쭉. 그리고 제가 깜빡 잊고 얘기 안 하고 잊고 있었던 현대오토에버. 어이구. 이게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된 거나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시스템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게 현대오토에버예요.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쪽에 또 많이 몰아줬어요. 현대오토에버에 많이 몰아준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지분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하나 딱 써 있죠. 예. 아이고. 예. 맞네요. 개인으로서는. 그럼요. 어휴. 몰아주고 있습니다. 지분의 치고치. 여기도 아마 이쪽하고 뭐 현대글로비스 이쪽은 앞으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폭발적으로. 단순히 이것만 보면 고평가죠. 얘네는 고평가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을 뛰어넘는 그분이 있기에 이거는. 그리고 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차량용 반도체를 현대기아에서 내재화한다고 했으니 그게 이제 현대모비스거나 얘 거라 했는데 사실 얘가 실체죠. 낫겠죠. 예. 거기 싸우고 있는데. 근데 얘를 지금 따라 붙느냐? 따라 붙는 건 좀 사실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위험한데요? 따라 붙기에는 이미. 얘는 뭐 이렇게 보면 기간 조정일 경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아니면 떨어질 때 한 14만 원. 얘도 보면 5일선 타고 가죠. 예. 아까 카카오 말씀드리죠. 카카오. 예. 카카오처럼 5일선을 깨면 기간 조정으로 갈 수 있으니. 근데 자동차는 제가 볼 때 뭐 죽지 않은, 앞으로 죽지 않은. 그렇죠. 그 왜냐면 중형주 단에서 움직이는 게 제가 그 중형주에서 좋게 보는 자동차 부품에서 SL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얘는 매일 설명하기 좋게 막 나도 전문가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죠? 동그라미 그리고 전문가 같네. 그럼 얘를 이렇게 조금 늘려보면 이 박스권을 돌파했죠. 오, 돌파했네요. 오. 나 오늘 좀 전문가 같다 이렇게 막 그리고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던데. 21선도 깨지 않았고 얘도 보면 5일선을 이탈을 하니까 살짝 눌림목을 주잖아요. 그래서 박스권을 만들잖아요. 카카오가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 패턴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패턴을. 얘 같은 경우는 뭐 원래 뭐 LED 조명이나 차에서 요새 조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예민하고 조명 하나 잘못 만들면 문제가 많고 또 욕도 많이 먹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조명도 하면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도 하고 얘네가 또 뭐였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영어야. 또 무슨 시스템 뭐 그런 쪽 시스템, 어라운드 뷰 시스템하고 뭐 차량용 무선 충전기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얘가 셉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뭐 차량용 컨덕터, 한국 단자 얘도 뚫었죠? 어이구. 얘도 좋잖아요. 네. 눌렸다가 뻥 뚫었네요. 그리고 특별히 얘는 외인 화신. 아이고. 정말 거래량이. 회사 이름 같네. 화신이네 얘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좋게 보는 게 이제 전기차는 엔진이 아니면 뭐로 가죠?
모터. 네, 모터 회사입니다. S&T 모티브. 살짝 눌리게. 얘는 조금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좀 조정받는 느낌이 있는데요, 약간. 얘는 보면은 눌림목을 네.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네.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네,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죠. 이런 경우는 저는 부담 없이 매수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SL은 좀 부담된다. 한국단자도 좀 부담된다. 화신 부담된다. 다 실적주입니다. 근데 S&T 모티브를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터는 항상. 예, 모터는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딱 보시면은 어떠신가요? 매출과 실적이 뭐 어떻게 줄어들고 있다가 늘고 있죠. 늘고 예, 이게 전기차 시장과 함께 더욱더 이쪽은 예, 뭐 친환경 모터 뭐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EPS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지금 기준으로 한 10, 12? 그러면 그냥 평균 정도. 근데 친환경 모터 관련된 거는 전기차에서 핵심 부품 중에 하나죠. 물론 배터리가 더 먼저지만, 그럼 얘는 대한민국 평균 PER을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저평가. 영업이익률도 10%, 생각보다 영업이익률 10% 이런 부품 회사에서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엔진 만드는 회사니까. 그리고 S&T 써 있는 애들은 방위산업도 합니다. 안정빵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죠. 얘네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써 있죠. 소총, 권총, 기관총. 네, 방산 제품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방위산업체, 우리나라 주식만 그러지 외국에선 방위산업체 주식들이 세요. 그리고 방위산업이 기술의 집약이죠. 왜냐면 가장 먼저 만나. 그럼요. 이게 기술이 있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옛날에 무슨 철공소하는 분이 총을 만들어 갖고, 그 혹시 그 유튜브 보셨어요? 네. 어떤 뭐 천재 같은 아저씨가 철공소에서 총 만들고 뭐하고 있는데 실제로 무기로 채택됐잖아요. 나는 진짜 내가 갑자기 그분 얘기를 왜 했나 하지만, 청계천 가면 그렇게. 옛날에 저 처음에 대학 갔을 때 청계천 구간 별의별 거 다 팔았는데 그때 그 얘기 있었어요. 돈 주면 여기서 사서 탱크도 만든다. 들어보셨죠? 다 있었거든. 거기 청계천 세운상가 그쪽 가면은 만들어 달라, 돈만 주면 다 만들어줬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냥 또 미운 자식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내릴 만도, 아이고. 올라가지 않을 만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를 말씀드렸죠. 현대기아차가 많이 팔리면은 싣고 가는 건 얘. 그리고 얘가 이제 중고차 산업도 아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중고차가 말이 많잖아요. 이게 뭐 소위 들었던 뭐 차파리 뭐 이런 거에 대한 안 좋은 것도 많고, 근데 대기업 소비자들이 아예 오히려 댓글 같은데 보세요. 차라리 대기업이 맡아서 인증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침수차고 뭐고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하니까. SK엔카 말이 SK지 그냥 그 SK만 쓴 거고. 근데 이 현대글로비스 느낌이 어떠세요? 확 눌렸다가 다시 또 뚫었네요. 예, 그리고 엄청 눌렀잖아요. 이 눌림 과정 속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얘는 부담 없어요. 그리고 뭐 중고차 산업도 하고 수소 관련된 사업, 그리고 저장해 갖고 이렇게 보내는 사업, 이런 것도 현대글로비스에서 합니다. 그럼 현대글로비스를 얘를 왜 제가 좋게 보는지 보면, 여기 보면은 그냥 뭐 주주에 막 누구 있어요? 어떤 형 있죠? 어떤 형 있습니다. 저 외국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농구 형도 있네. 예, 어떤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거의 거기 거 같은데요? 예, 많이 몰아줄 겁니다. 뭐 예전에는 뭐 이게 뭐 현대글로비스랑 뭐 어디랑 합병 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반대했었나? 얘도 보면 실적도 나쁘지 않게 꾸준히 나옵니다. 뭐 이렇게 안 좋은 회사 아니에요. 그냥 뭐 싣고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싣고 가는 거 요즘 비싸요. 흠슬라가 왜 갔는데. 얘도 보면은 저평가예요. 저평가입니다. PER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좀 멋진 용어 쓰면 뭐 포워드 PER 보면은 10. 갑자기 어색하네. 포워드 이런 것도 써보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부담 없이 들어가봐도, 자동차는 사실 부담이 없는 종목이 많아요. 근데 작은 종목단을 본다고 했으면은 제가 옛날에 MVH 코리아도 얘기했었죠. 얘도 이제 살짝 고개 들었죠. 얘 부담 없죠.
조정. 얘는 부담 없습니다. 그리고 덕양산업. 동양사. 근데 덕양산업을 내가 샀는데 이게 흐름이 되게 좋아요. 막 거래 오, 터지고 막 좋았다. 뚫고 가는데 네. 이게 뭐 최 누구 있다면서요? 뭐 대선 나오겠다고 하는 최 그 사람이요. 그 누구지? 저기 그 강성원. 이름을 그 사람 관련주래요. 또 이게 무슨 한 똥 밟은 느낌이잖아. 회사 이거 근데 괜찮은데 그 테마주 치고는 그래도 적절하네요. 테마주였으면 여기서 근데 특별한 큰 친분은 없나 봐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니, 보면은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죠. 덕양산업 좋고요. 그리고 또 뭐 구형테크 이게 다 이제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면은 네. 근처에 있는 그 공장 라인들 근데 뭐 아직 구형테크 좀- 있고 뭐 아진산업은 어디 있나? 밑에 있나? 아진산업 있고 저- 흐름 좋죠. 올라가고 그래, 부담 없어요. 그냥 사도 돼요. 이게 오늘 한국 큐빅이 많이 갔는데 한국 큐빅이 이게 많이 갔는데 거래량이 얘가 실적주예요. 근데 얘가 뭐가 있냐면은 뭐 수전사 들어보셨죠? 수전사 이렇게 뭐 휠 같은 거 넣어갖고 휙휙 한 다음에 딱 올리면 뭐 그런 거 관련된 회사고 얘네가 이 내장재 막 이렇게 코팅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 수전사 그게 뭐 홀로그램 무슨 뭐 기법 뭐 해갖고 한다고 그 메타버스 관련주에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우리 아니야 해도 하는데 오늘 간 거는 근데 얘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러면은 또 나중에 어떤 애들은 얘를 6G 테마주래요. 홀로그램 뭐 그것 때문에. 저는 누가 샀는지 얘네 궁금한데요, 진짜. 보면은 실적은 좋아요. 예. 실적 좋아요. 계속 나오는- 분기 실적도 되게 좋게 나왔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간 실적을 봐도 다 좋네요. 좋아요. 얘는 뭐 PER 6 예. 저평가인 회사예요. 좋은 건 맞습니다. 좋은 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갔다라고 하기엔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여기 써 있잖아요. 뭐 국면 처리 물론 이게 자동차가 이게 더 뭐 많이 팔리고 하면 이게 당연히 많이 공급이 되겠죠. 근데 그 홀로그램 기법 뭐 이걸 한다라고 해서 이게 메타버스랑 이게 이 테마주가 이게 웃긴 거예요.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뭐 무슨 탄소 나노튜브 뭐 한대 해서 그 회사에 뭐 탄소 나노튜브 스티커를 팔았다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얘가 왜 갔지? 갑자기 거래가 터지고 간 거 보니까 또 무슨 이게 저평가 맞아요. 실적 대비 저평가 맞아요. 메리트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왜 갔는지 이유를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디 뭐 찌라시 전문가님들이 있으면 왜 갔는지 모르니까 이게 정리를 했죠. 개인이 제가 모르는 뭔가 있나 봐요. 근데 저평가고 좋은 회사입니다. 왜냐면 자동차가 예를 들어 근데 성장 산업은 아니지만 현대차가 차를 많이 만들수록 당연히 내장재랑 뭐랑 공면 처리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실적은 올라가요. 올라가는 자동차 산업군인 건 맞지만 기왕이면 전기차나 뭐 얘네가 말하는 수소차 관련된데 부품이나 이런 걸 하는 왜냐면 내연기관 부품에서 사라지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뭐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계속 누르고 있죠. 물론 이런 애들 무섭습니다. 이런 완전 애들. 그렇죠. 예. 저기 어떻게 보면 그걸 소화하는 거 아닌가? 예. 그 명령성. 그렇죠. 기자님 이제 전문가 되신 거예요. 이제 저기서 방송 하나 빨리 틀고 우리 뭐 실적도 좋고 다 좋은 회사들 그리고 뭐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뭐 코리아 FT도 좋게 보고 차량용 경량화, 코프라에도 경량화, 모베이스 전자도 좋죠. 근데 뭐 윤석열 얘기 나오더니 쏙 들어갔습니다. 흐름 좋죠. 이거 바닥 다지기 잘하고 있고 이거 뭐 이렇게 차량용 스마트키 삑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삑. 그리고 뭐 성창오토 때도 얘기했었죠. 그거 뭐 필터. 오르고 있네요. 얘는 흐름이 너무 좋죠. 이게 너무 안정적이네요. 눌렸다가 이런 거는 사도 돼요. 예. 근데 얘는 전통적인 항상 흐름이 신용이 많이 붙어요. 오늘은 이번엔 좀 적은 편인데 얘가 이게 좀 거래량이 좀 적고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는 이쪽 테마가 불면은 조금만 매수를 해도 상승을 세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신용으로 많이 이게 사는 경향이 있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성창오토텍. 뭐 730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유통 물량은 반도 안 되죠.
그러면은 380만 주만 갖고도 주식 가격이 변동이 되니까 개인들이 많이 신용으로 물량을 잡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은 있는데 반대로 그게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원가 절감 노력을 했대요. 얘도 보면은 실적이 1분기에 돌아섰습니다. 좋아졌네.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런 뭐 공기 정화 시스템이나 이런 에어컨 필터 같은 거 이런 공기 관련된 그 환경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필터. 여기 써 있잖아요. 차량용 에어컨 필터. 그리고 영어 뭐 어쩌고 저쩌고, 영어 어쩌고 저쩌고. 공조 시스템. 너무 또 또 공기가 또 지저분하니까 또. 뭐 이렇게 자동차를 한번. 그러니까 자동차는 흐름이 깨진 게 하나도 없고요. 네. 부담 없이 매수 들어가도 됩니다. 매주 하는데 정말 야금야금 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부담 없어요. 이런 거 깔고 들어가야죠. 이렇게 자동차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우리 많이 애를 먹이는 반도체. 네. 아까 봤지만 삼성전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는 안 해요. 삼성전자를 매수할 바에는 차라리 그렇다고 하이닉스를 하지도 않아요. 하이닉스는 너무 그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하고 상관이 없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미국 반도체 주식 잘 간다고 얘가 가는 게 아니라 미국 반도체에 관련된 주식이 가는 건 4차 산업과 연관이 있는 시스템 반도체고, 그리고 걔네는 돈 많이 되는 설계와 이런 거 다 걔네가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그 AMD. 그렇죠.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엔비디아 뭐 다 그쪽 걔네들 가는 거랑 삼성전자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른 메모리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죠. 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돈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좀 물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맞지만 반도체 1위는 엄밀히 따지면 아니다. 그러니까 예, 용산에 가셔서 예, CPU가 비싼지 예. 램이 비싼지 가보시면 됩니다. 아, 가격이 저는 사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예를 들면 뭐 램이 한 10,000원이면은 예. CPU는 거기 한 10배 이상. 아, 진짜요? GPU는요? GPU가 좀- GPU는요. 예. 지금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아, 그 이상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아요.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픽 카드는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 되는 거. 네. GPU가 어디 있게 많이 있죠? 그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AMD. 그 두 개가 선두기업. 그 알파고 그쪽에 썼던 게 이제 엔비디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이 안 갔던 이유는 4차 산업과 물론 이게 밥 같은 건 있어요. 밥 같은 건 있지만 영양제라든지 그렇죠. 뭐 영양이 있는 뭐 반찬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식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밥인 거예요. 맨밥.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밥을 만들 줄은 아는데 그 중요한 레시피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레시피가 없는 거죠. 레시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밥을 예. 야, 밥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그 대략 뭐 주면 만들 줄 아는데 레시피를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설계를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갖고 와서 다 수탁 가공하고,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게 이제 어우, 파운드리잖아요. 기술이니까. 그게 이제 TSMC가 또 좋은 건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가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수급도 안 좋습니다. 왜 이게 반도체 주식이 안 갔냐? 수급이 일단 좋지 않고 모두가 좋다라고 한 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뭐 모든 매스컴에 다 나와갖고 다 좋다라고 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니, 아니잖아요, 슈퍼사이클. 아니죠. 아니, 공매도 세력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야, 그래, 니네 다 와라. 근데 리포트 하나 딱 내고.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 조정이 길게 가니 이제서야 삼성전자 안 간다 뭐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이제 찬반이 갈리고 있잖아요. 간다 안 간다 할 때는 보통은 갑니다. 다 좋다라고 할 때는 안 가고. 수급이 돌아서야 돼요. 반도체, 왜냐면은 이 반도체가 시가총액 상위군을 차지를 하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상당히 그 코스닥에 많은 기업들이 바이오와 IT죠. IT 부품이잖아요. 얘네들은 개인이 사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수급이 좋아야 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맨날 이렇게 뭐 누가 사서 들어올 것 같으면 이렇게 외국인들 던지는 거 보세요.
뭐 조금 하루 사나 했는데 막 이틀은 막 한 10배 이상 팔아버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던지네요. 이게 수급이 돌아와야 돼요. 음. 아직까지 수급이 돌아오고 있진 않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많이 빠져서 올 때도 됐는데. 외국인.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좀 약한데 오늘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를 본 게 뭐냐면 제가 반도체 부품들은 삼성전자가 조정 주고 있을 때 올라가고 옆으로 기는 종목들을 말씀드렸었죠. 그건 이제 TSMC와 연관돼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보면은 한미반도체나 이렇게 다 아니면 소모품들. 네. 한미반도체를 계속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옆으로 계속 겼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21선과 61선과 5일선과 매물선이 다 만났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흐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상승으로 돌려주는지 이렇게 하락으로 조정이 되는지 제 생각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거래량만 더 좋죠. 예. 뭐 반도체 기업들은 다 저평가예요. 근데 저평가인 이유가 있는 저평가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다시피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가 아닙니다. 파운드리만. 예. 파운드리만 해도 괜찮은데 파운드리도 아닌 그냥 뭐 디램이나 뭐 이런 랜드 프레시 쪽 부품 예, 뭐 그런 단위예요. 그리고 장비나 이런 거보다 우리나라가 소재가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소재 회사들은 그나마 좀 버텨줬고 뭐 맨날 말씀드리는 소재 회사 버텼던 애들 뭐 솔브레인 같은 거 버텼던 것도 하지만 조금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나마 버틴 것도 얘는 소재이면서 반도체 소재와 2차 전지 소재를 같이 했어요. 뭐 얘네랑 뭐 한솔 들어간 기업은 어디랑 친할까요? 한솔. 제가 한솔제지 그쪽이 다 어디? 삼성이죠. 그쪽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뭐 특수가스나 이런 거 한솔케미칼에서 많이 하는데 그나마 안 빠진 것도 얘도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소재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신호를 본 거는 이제 작년에 반도체 부품을 끌고 갔었던 대장주는 이 시스템 반도체에 그 막 미세 공정 얘기 나오잖아요. EUV 미세 공정에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SNS텍이 사실 작년에 대장이었어요.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거 주력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고서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ENF 테크놀로지. 아니 뭐야, 얘는 뭐야? 얘는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 얘는 회복 못하고 또 동진 세미캠 얘기했죠. 얘도 아직 회복 못하고 빠졌죠. 예, 실망 매물 나온 거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SNS텍이 작년에 대적 역할을 해주던 게 오늘 이게 보시면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한 방에 몇 달 동안 고생한 거 한 방에 해결해 줬죠. 이 주식 갖고 있었던 사람 울었겠네. 네, 울었죠. 왜냐면 이래서 영원한 건 없는 게 이렇게 많이 오르면 그에 맞는 조정은 필요하다. 근데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로 전부 다 저항이죠. 그렇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눌림목을 계속 형성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서 역배열인 거를 이렇게 이평선들을 모아놓고 정배열로 조금씩 돌리겠죠. 그나마 얘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래도 좀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를 끌고 가는 거는 수급이 기관하고 외국인이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끌고 간 이 수급도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끌고 갔잖아요. 개인이 사서는 이거 못 끌고 가요. 반도체, 바이오, 뭐 시가총액 뭐 1000억대 바이오는 그렇겠지만 반도체는 그렇게 못 끌고 갑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돌려줬고 그리고 또 이 올해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실리콘웍스하고 한미반도체, 하나머티리얼즈 얘네들이거든요. 근데 실리콘웍스가 오늘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종목을 봤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가 갈 때 삼성전자보다 더 빨리 가는 게 DB하이텍이에요. 제가 여기서 많이 다뤘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한동안 DB하이텍은 옆으로 겼지만 이제 뭔가 좀 올라오는 흐름이 보이죠. 이게 거래로 터지면서 올라서면서 잠깐 뭐 눌리긴 했는데 바로 다음에 또
얘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아요. 뭐 6만 원 이하에서 매수해주면 좋고 아니면은 뭐 보내줘도 상관없고 근데 반도체는 조금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너무 안 가서 힘들어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눌림목에 그러니까 오늘은 눌림목 얘기도 하고 그리고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것도 얘기를 드리려고요. 비중 조절을 무조건 뭐 이 종목 좋아요라고 해서 갖고 계시면 안 되고요. 어떠한 뭐 제가 뭐 보여주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건 21선을 이탈해서 21선을 다시 이제 지지선을 깼으니 이건 저항으로 작용한다. 그럼 비중을 줄이셔야죠. 그런 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DB하이텍이 낫고 부품단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을 보는데 SNS텍과 실리콘웍스의 흐름을 보니 조금 반도체로 좀 수급이 돌아오지 않을까. 왜냐면 2차 전지는 조금 좋아지면서 많이 회복되는 신호를 보였잖아요. 신고가도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 반도체가 한번 가지 않을까. 그래도 한 2주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제일 부담 없는 게 정말 그 재무제표의 교과서인 리노공업. 아, 리노. 얘는 보면은 좋네요. 좋아요. 얘는 빠지더라도 다 올려요. 왜냐하면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고 영업이익률이 39%.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뚫을 것 같은데 요즘. 예, 그리고 얘는 소모품 관련된 사업이에요. 이게 주봉상으로도 보세요. 네. 장기 투자의 무서움. 자, 월봉 보이시죠? 오. 얘를 10년 전에 사놨으면 20배의 수익이 났어요. 부동산으로 20배 수익 나는 거 있어요? 없죠. 근데 얘는 10년 전에도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높은 부품회사나 이런 소재나 뭐 소재 회사들은 보통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왜냐면 하는 데가 별로 없고 장비단들이 이렇게 뭐 나눠 먹기죠.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낮고. 그러니까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참 정말 놀라운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발굴한 게 사실 그 작년에 그 불명예에서 이렇게 그 하차하신 이채원 씨예요. 그분이 13년 전에 출간한 책에서도 다뤄줬던 회사예요. 너무 저평가고 좋은 회사다. 그래서 리노 공업이라고 해서 무슨 공업사인가 뭔가 해서 제가 봤던 기억 나거든요. 이채원 씨가 근데 최근에 또 회사를 다시 이렇게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볼 것도 없이 실적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어떤 게 SNS텍이 가면은 같이 따라가던 게 FST예요. 아, 눌리긴 했지만 예, 얘는 근데 바닥이 아직 있죠. 오우. 갖고 있는 주주들 회사가 실적이 좋은데 왜?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좋고 뭐 성장성도 있고 하는데 안 가는 것만큼 사람 돌아버리게 하는 게 없죠. 진짜 그 이유를 보면 네. 수급이에요, 수급. 그리고 모두가 좋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은 주식이 뭐 오르니까 뭐 떨어질 거다 뭐 할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점이다 뭐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고점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맞춘 꼴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잠대로만 남는 느낌. 아니 단 한 번도 맞춘 적 없는 증권사의 그 뭐 시황 예측이나 뭐 지수 예측을 맨날 속고 왜 또 보는지 그 점쟁이 보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주식을 전 보듯이 하는 거예요. 아, 이 무당 어떤가 보다가 전에 옛날 거 맞추니까 맞는 거 같고 전 무당 어떨까 이 무당이 아니면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다른 부담치까지. 네, 저기 무당 저기 무당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전문가들도 무당 취급받고 있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갑자기 그 우리 오혜정 씨였나? 에로티베큐움 얘기했던 생각나네요. 네. 에로티베큐움. 얘도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끌고 갔죠. 징글징글하게. 반도체 회사에도 실적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 다 잘 나가지. 유닛 테스트도 엄청 좋아요. 태양광 발전도 하면서 얘네가 반도체 후공정의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에요. 제가 우리나라가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이 낫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공정하면 유닛 테스트, 뭐 테스나, 테크윙, 뭐, 예, 뭐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회사들. 얘는 이름부터 유닛 테스트 하겠다. 좋은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도 높아요. 보면. 여기 써 있네요. 후공정 선두주자 써 있잖아요.
올해 실적이 안 좋았네. 왜 그러죠? 결국엔 그것도 그 아까 얘기했던 수급 때문에. 얘는 실적이 꺾였네. 네. 빨간색이라서. 그럼 테스나하고 테크 행적이 더 좋구나. 뭐 ROE도 확 떨어지고 얘는 근데 이제 태양광 투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 얘는 빼겠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거 많으니까. 뭐 유진테크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유진테크 작년에 엄청 좋았어요. 작년에 네, 어우, 엄청 좋았어요. 계단식으로 쭉 네, 올라오고. 저는 이게 매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SNS텍을 작년에 많이 매수했었고 테스나 됐어. 뭐 이런 회사들 DBI텍 좋아했죠. 그렇죠. DBI. 이 8인치 그 웨이퍼가 크기가 다 있잖아요. 네. 8인치를 하는 게 DBI텍밖에 없는데 이게 차량용 반도체랑도 좀 연결이 있어갖고 그러면 현대차랑 DBI텍이랑 뭐 같이 뭐 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찌라시였나? 가능성이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는 해요. 그리고 24시간 그러니까 풀로 공장이 돌아가고 그리고 단가도 인상했는데도 매출이 줄지 않아요. 단가 인상은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자신감의 표현이잖아요. 24시간. 여기 또 나오네 여기. 갈 테마 가라.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 근데 공급 부족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네. 반도체는 다 공급 지금 부족이래잖아요. 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다 공급 부족이니까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부담 없지만 이렇게 조금 기다릴 줄 아시는 분들이 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이 돌아서야 됩니다. 소식을 판 분들은 예, 이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나는 조금만 살려면 10% 반도체가 내가 볼 때 앞으로 될 것 같고 이재용이가 나와갖고 빨리 생산 투자도 할 것 같고 미국에 투자를 하고 이게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협력해갖고 이게 돌아갈 것 같아. 아마 20% 해보시고 아니면 10% 아니면은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뭐 안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뭐 IT 추천했다가 욕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새. 차라리 이렇게 전기차 같은 경우 보면 전기차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양극재 대왕 에코프로 BM 좋죠. 전지 너무 좋습니다. 2차 전지 차량용 뭐 2차 전지를 내재화하면 할수록 얘네들은 더 좋아요. 어차피 얘네 거 소재 갖다 써야 되니까 그렇죠. 내재화도 쉽지 않을 뿐더러 쫄았네요. 얘는 만약에 사신다면은 없다면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조정 줄 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뭐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세게 가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유상증자 때문에 안 가진 않아요. 왜냐면 하이브 같은 경우 보면은 유상증자를 끌고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최근에 이 흐름이 조금 꺾였지만 하이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뭐 신규 매수는 자제. 이 5일선을 타고 가던 게 꺾였기 때문에 한 30만 원까지 조정받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이따 하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그 SKC 같은 경우도 좋잖아요. 뭐 실적은 2차 전지는 볼 것도 없어요.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거고 이것도 넘어섰고 얘는 만약에 뭐 지금 산다라고 하면 뭐 그냥 한 15만 원까지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신고가잖아요. 신고가가 제일 무서운 건 위에 저항이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신고가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제일 뭐 안전하다고 했었던 DI 동일 여기다 해놓고서는 다음날 눌림목 줄 때 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올랐네요. 근데 5일선이 깨졌으니 조금만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분할 매수. 예. 살짝 맞아. 네, 얘는 알루미늄, SKC는 동박. 그리고 SKC는 뭐 반도체 아까 그 EUV 얘기했잖아요. 그 뭐 극자외선 그 미세공정에 들어가는 그거 관련된 SNS텍하고 SKC도 그 영역을 해요. 얘네도 반도체도 다 해요. 뭐 소재 관련된 거, 뭐 화학 소재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저번에 우리 이콘 설명할 때도 그 PLA 필름으로 코팅하는 거 그런 것도 SKC가 하잖아요.
뭐 배터리 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보진 않지만 차라리 볼 거면은 지금 원유 가격도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흐름 좋잖아요. SK 이노베이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SK I 테크놀로지 얘는 여기에서 상따를 노리신 분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분할 매수하라고 했던 이 시점부터 그렇게 안 가더니 이제 가기 시작했죠. 근데 부담이 없어요. 많이 안 올랐어요. 네, 많이 안 올랐- 근데 얘는 만약에 내가 이걸 사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전 그냥 사고 그냥 30%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뭐 16만 원 선에서 좀 더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뭐 PNT 얘기도 했었죠. 얘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오. 얘가 오히려 부담 없다라고 했잖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롤트롤 장비. 근데 얘가 그리고 나서 쐈습니다. 살짝 눌린 목이죠. 그러면 얘는 2만 한 3천 원 초반에 저 같으면 살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제가 볼 때는 살짝 조정을 줄 것 같아요. 가격 조정. 전체적으로 대장주였던 에코프로 BM의 흐름을 보니까 살짝 그렇다고 해서 뭐, 예, 뭐 기간 조정 짧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고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면 됩니다. 뭐 저랑 저희 친한 분들은 다 홀딩하고 있어서 부담 없는 게 PNT라고 그랬잖아요. 그 외에 뭐 저평가에는 뭐 신흥 SEC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삼성 SDI가 가면 같이 가는 신흥 SEC, LG화학과 같이 가는 NS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보다는 그냥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 에코프로비엠, LNF, 뭐 대주전자, PNT, SKC 뭐 이런 거 위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2차 전지 하나도 안 꺾였죠. 그렇죠. 잠깐 뭐 눌림 정도만 나오는 정도. 그리고 수소차? 수소차. 수소차 한번 보면 유니크가 안 깨지잖아요. 살짝 이제 21선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다시 올라가는 지켜보는 게 7월 달에는 아마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셀 것 같은데 유럽에서 그 발표하니까요. 그 탄소 국경세에 대한 초안을 발표를 네.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살짝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소. 얘는 21선에 닿았으니 어떤 흐름을 보일지. 왜냐면 수소는 실적이 아직은 있더라도 또 고평가고 뭐 저번에 얘기했었던 뭐 NK도 보면은 뭐 비슷한 상황이죠. 매수 자리기는 한데 네. 실적이 안 나오니 확인을 하고 사는 게 뭐 EM 코리아도 말씀드렸고 충전소 차라리 효성중공업 같은 게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실적이 나오니까 저평가잖아요. 지금. 예, 효성은 다 해요, 다. 다 사도 돼요. 효성을 사도 되고 얘도 보면 21선 살짝 깨서 근데 뭐 빠진다라고 해봤자 뭐 밑에 하방은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는 부담 없고 대장이 얘예요. 효성 첨단 소재. 어휴. 이름도 좋잖아요. 첨단도 좋은데 소재. 게다가 쭉 올라가네. 뚫었네요. 예, 엄청 올라갔죠. 일단 이거를 팔았는데 다시 살까 하던 찰나에 올라가 버렸네. 근데 이게 전고점에 부딪혔죠. 네. 여기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음. 얘가 가면은 얘랑 대장이 네. 뭐 얘예요. 두산피오셀하고 좋았어요. 예, 그리고 요새는 또 코롱인더도 이 실적이 얘는 워낙 좋아서 얘는 너무 떴네. 이야. 많이 눌렸네요. 예. 자동차 부품에서 동아화성 얘네가 여기 이렇게 밑골이 달렸을 때 뉴스 나온 게 되게 좋은 뉴스였는데 여기 보시면 세계 최고 수준 차세대 수소 연료 전지 상용화 성공. 상용화를 성공한 거잖아요. 연구실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이제 상용화를 할 수 있다. 이제 예, 판단 판단 얘기죠. 예. 왜냐면 자회사가 동아 퓨어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턴어라운드하고 좋지만 예.
얘네가 아마 고무 패킹, 그러니까 이게 새 나가지 않게 하는 그 고무 패킹 아시죠? 네. 근데 그게 온도랑 이런 거에 고무기 때문에 녹으면 안 되잖아요. 찢어질 수도 있고. 예, 그거가 어렵대요. 왜냐면 아무 고무나 갖다 놓으면 무슨 고무링 만드는 회사도 하지. 그 온도도 견디고 그 압력도 견디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란 고무 끼는 거. 예. 그래서 얘네가 현대차의 그런 이 뭐였지 이름이 가스킷이라고 그러나 이 고무 그런 쪽은 이 동화 화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좋아요. 이 수소 관련된 회사를 살 거면은 뭐 저는 동화 화성을 갖고 있거든요. 얘는 장기 투자로 그냥 갖고 있어요. 얘랑 제가 갖고 있는 건 세종공업입니다. 엄청 안 가더니 이제 흐름이 좋죠. 올라가네요. 예,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얘네도 보면은 얘네가 아마 수소 분리막 쪽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얘네가 매연 저감 장치, 매연 저감 장치 하는 회사가 세종공업이에요. 그거는 진짜 그렇죠, 친환경. 예, 그래서 뭐 탄소 배출권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매출은 엄청 좋은데 아직 영업이익이나 이게 좀 많이 떨어지죠. 아직은 좀 회사는 그러니까 PBR로만 보면 엄청 저평가죠. 0.65. 그러니까 아유,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그래서 저는 세종공업을 뭐 괜찮다고 봅니다. 매연 저감 장치는 예전에도 테마 불었지만 회사가 많이 없어졌어요. 뭐 포유먼도 상장 폐지되고. 매연 저감 장치는 당연히 되고 얘 자회사가 아마 세종 EV라고 있을 거예요. 그 전기차하고 수소차 하는 전환이 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도 미국에 공장도 있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뭐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실적 나오는 회사고 일진다이아는 일진다이아의 자회사인 일진복합소재가 상장을 할 거고요. 상하프로테크도 뭐 현대차에 납품하네 뭐 하네 하는데 아직은 이게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예. 그러니까 수소차는 그냥 보시고 뭐 요즘에 선전은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많이 선전하죠. 그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차라리 뭐 성창오토텍이나 동아화성, 세종공업 이 세 개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공부하고 있는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니까 이게 로블록스가 사실 좀 조정 중이에요. 미국에서 조정 중이다 보니까 얘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전저점, 그러니까 지지는 확인을 했고 저는 얘가 개인적으로 좀 한국항공우주처럼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모으고 싶어서.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주식들은 좋습니다. 우리 선익 시스템은 나 자고 일어났더니 또 올랐네. 얘는 글쎄 더 갈 것 같은데 옆으로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빠질 줄 알았는데 예, 동그라미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 눌림목이나 이런 걸 몰랐으니까 몰랐죠. 예. 얘도 요 선을 깼으면 여기 흘러내렸겠죠. 근데 흘러내리지 않고 양봉으로 쭉쭉. 원래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한번 깨지면 왜냐면 나름대로 상승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가 확실히 세구나. 분위기 자체가 좋은 건가요, 메타버스? 그렇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것도 보세요. 어휴, 오늘 좀 빠질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 이 특수 효과잖아요. 그 멋진 영어로 VFX였나요? 네, VFX. 그 영어가 너무 헷갈려서 뭐 버추얼 어쩌고 저건데 나는 이걸 갖고 있고 기자님은 위즈. 네, 잠깐. 위즈윅 스튜디오. 기자님이 갖고 있는 위즈윅 스튜디오도 흐름이 좋죠. 그리고 3등인 덱스터. 얘네는 좀 영화 쪽에서 많이 쓰는 덱스터. 얘네가 좋아요. 근데 제가 자이언트 스텝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메타버스의 우리나라 대장은 어디라고 그랬죠? 네이버의 제페토죠. 거기에 관련된 회사가 뭐라고 했죠, 제가? 알체라. 자이언트 스텝도 자이언트 맞죠. 스텝. 왜냐면은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내가 이 얘기를 맨날 한다 그러고 안 하는 게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아이고. 써 있죠.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하고 알체라를 제가 투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네이버. 예. 알체라도 그렇게 안 가더니 이제 드디어 가잖아요. 가네. 예, 가잖아요.
왜냐면은 이 정치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자기 이름으로 이제 아바타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미 만든 사람도 있고. 아바타가 힌두 용어더라고요 보니까. 왜 자기 자신의 뭐 그거. 네, 이게 뭐 땅에 내려오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게 힌두 신화에 있던 거더라고요. 네. 딱 들어와서 이제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와갖고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바꾸잖아요. 그걸 이제 네, 그래서 그 아바타도 여러 개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게 거기서 온 거더라고요. 여기 봐요. 한국 큐빅 여기 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전혀 상관없는. 이 IM 같은 경우는 아우 이건 진짜 이거 머리 아파. 쑥 흘려버려. 네. 우리 백원만 형님 잘 팔았으니 다행이지. 저도 예전에 판 사람으로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VR이나 IR 이쪽 회사가 사실 좀 너무 애매해요. 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나마 에이트원 여기도 방위산업체예요. 네. 여기가 이제 원래 이게 그 어, 뭐냐 어. VR 기기로 이게 군사 훈련하고 막 비행 조종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게 에이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그나마 VR 기기 쪽으로 옛날에 에스코네기 했었는데 에스코네기 했었던 건 이제 삼성에서 그 뭐죠? 삼성에서 끼던 거? 그 고글이요? 예, 이렇게 뭐 끼는 거 VR 기기 VR. 그거 이제 뭐 껍데기 만들던 회사였던 거라 우리나라는 이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사실 별로 없어서 외국에 보면 뭐 코핀 뭐 이런 회사도 있고 오큘루스는 이제 구글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페이스북. 아 페이스북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마땅히 투자할 게 지금 에이트원 얘네가 지금 이제 그 XR 쪽도 이제 에이트원이 하더라고요. 오 XR이요? 예, XR 그러니까 VR 하고 했으니까 투자할 게 없어요. 뭐 엔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하이브는 조금 내려오면은 저는 얘는 샀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엔터로 볼 게 아니라 그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뭐 실적 말해 뭐예요. 얘는 지금부터 분할로 들어가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사실 저도 팔고 없거든요. 네이버는. 그래서 네이버를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얘는 살 것 같아요. 좀 돈이 나중에 많이 예, 생기면 얘는 왜냐면은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70조 정도 되려고 그러는데 이 쇼핑이랑 네이버 쇼핑이랑 이쪽만 해도 뭐 이 가격은 넘을 것 같은데. 그거 얘네 하잖아요. 말씀하신 라이브 커머스. 그럼요. 라이브 커머스도 앞으로 시장성이 엄청 커요. 얘네가 라이브 커머스 탑이잖아요. 뭐 쿠팡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이게 선점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무시 못합니다. 네이버가 그래서 싸다니까요. 네이버가. 네이버가 투자하고 있는 자회사들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뭐라고 했죠? 파파고? 예, 팝하고. 뭐 그것도 있고 얘네 뭐 인공지능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이렇게 XR 기기도 되게 작아질 거고 이 안경처럼 돼서 누구 만나더라도 딱 그거 쓰고 대화하면은 뭐 외국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 자녀를 공부시키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중적인 이제 교육처럼 돼버렸잖아요. 대중적인 교육이 다 컸을 때 잘 됐던 적이 없어요. 저희 어릴 때 기억나시죠? 우리 위에는 이제 막 주산, 부기, 타자 이쪽이었지만 그게 나중에 뭔 의미가 있어요. 전 주산으로 맞은 적은 있어요. 저는 주산 학원을 다녔고 그리고 그때 막 암산 대회 있고 막 이러고 그렇죠. 막 속셈 막 네. 암산 막 해갖고 막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걸로 있어서 아무 다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이 대중적인 교육들은 이 자녀들이 컸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물론 배움이다라는 과정에서 그 성장하는 건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뭐 생산 가치로 써먹으려고 하려고 사실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하고 보니 영어만 잘했으면은 이렇게 됐겠다라고 해서 내 자식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 부모님들은 내가 잘하고 보니 내가 어렸을 때 주산 부기 타자를 했으면 잘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내 자녀를 가르치고 내가 보니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졌으니 이거를 내 자식이 해야 되겠다. 그게 다 의미가 없잖아요. 없죠. 그건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 세상에 내가 딱 들어오면 야 내가 어렸을 때 이것까지 배웠잖아 라는 얘기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술 먹을 때는 그냥 한마디 하는 예. 거죠.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로봇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룰 건데, 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앞으로 이 지식이다라는 부분, 이 배움이다라는 부분을 사람에게 되게 의미 없는 박탈감을 주지 않을까. 왜냐면 걔네들이 더 내가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되게 발전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또 이게 지식의 습득의 부분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계속 그쪽에다만 교육을 집중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이게 지금 그런데 집중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이 발전할수록 레트로라는 게 유행이잖아요. 레트로는 옛날 감성이죠. 그러면은 인공지능 사회가 발전이 되고, 이게 기술과 우리가 배움이나 이런 거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다 담당을 한다면, 인간 본연의 레트로 감성은 뭘까요? 관계죠. 인간 간의 관계.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값어치는 엄청나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공부할 거는 이런 영어 유치원이나 이 기술적인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를 배우고 하는 게, 앞으로 그런 친구들이 뭐 이 CEO와의도 관계도 잘할 거고, 그 뭐 누군가와의도 관계도 잘하기 때문에 몇 명 남는 그 극소수의 그 핵심 엘리트 직원이 결국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관계성을 키워주는 건 동네 놀이터였는데 그렇죠. 그 동네 놀이터가 싹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한 차라리 책을 보고 그런 공부를 하고, 누군가와 뭐 설령 싸우고 치고 받더라도 거기에서 화해하고 모든 과정에서 그렇죠. 배우는 그런 것들을, 근데 요새 부모님들은 아예 그런 걸 차단하고 내 자식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아무리 수백만 원어치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그거 못 써먹는다니까요. 네. 그거는 진짜 로봇이 더 잘해요. 인공지능이 더 잘해. 그거 진짜 근데 인공지능과 로봇이 할 수 없는 건 관계잖아요. 누군가 나를 찾게 만드는 거. 누군가 찾는 그 사람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도 아니 그건 지금도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중요한데 앞으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인간의 레트로, 옛날 관계, 놀이, 그렇죠. 그런 거, 놀이, 관계, 그런 거에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보고. 지금 그렇게 놀 줄 아는 애들이 있을까 싶어요. 그냥 저는 제가 자식을 안 키워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저도 안 켜봐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자녀를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내가 선뜻 이렇게 편하게 놀고 싶더라도 부모의 눈치 보이잖아요. 뭐 하면 이게 좀 살짝 이게 좀 더러운 거 만지는 것 같은 느낌 드니까 뭘 주지도 못하겠고, 뭔가 이게 다 이게 소통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열렸으면, 그런 게 자연스럽고 많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로봇을 찾겠어요? 사람을 찾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값어치를 매기겠냐고. 못 매겨요.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하고 말이 좀 통하거나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를 전달해 주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주식을 하고 이게 경제 공부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간혹 물어봐요. 내가 이렇게 자식을 키우고 뭐 하려는데 어떤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냐, 어떤 걸 가르쳤으면 좋겠냐. 안 가르쳤으면 좋겠거든요. 뭐 누가 다니는 뭐 때문에 뒤처지기 싫어서 다니는 거, 우리가 다 그렇게 커 봤잖아요. 뒤처지기 싫어서 교육을 해보고 해서 나이 먹고 보니 의미 없더라라는 걸 아는데, 내 자식에게는 내가 했던 종목과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나는 속셈을 하고 뭐 피아노 배우고 뭐 했는데 약간 아무 의미 없더라. 근데 지금 서브는 영어가 필요하니 애들은 영어. 근데 그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인공지능과 로봇이 다 대체를 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뒤처진다는 게 네. 그 아이가 스스로 지가 뒤처진다고 생각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부모님이 너는 이게 뒤처졌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기 때문에 아이는 그런 생각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대안학교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초원에서 뛰어놀게 하고 흙을 만지고 친구들과 막 얽히고 설키고 뭐 싸울 수도 있고 네, 뭐 화해도 하고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지매 뭐 이런 거 말고 화해하고 뭐하고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해서 갑자기 또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공부를 강의를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 레트로에 대한 향수 그리고 막 응답하라 시리즈 이런 거에 대한 이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러면은 이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인간 본연의 진짜 레트로는 관계구나. 메타버스에서도 결국엔 그 그렇죠. 안에 들어가서 관계가 그게 관계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 나와 또 다른 나가 존재하는 네. 거잖아요. 또 다른 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진짜 본연의 나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본연의 나의 관계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도 또 잘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가 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준비되어 있었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네, 네, 네. 사회 환경이 접촉에 대해서 네. 또- 거부감이 지금 2년 가까이 이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자리 잡는 거거든요. 회사들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봐요. 이쪽 안으로 더 들어올 수 있고 빨리 이쪽에 대해서 산업이 더 커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계기가 결국은 이 코로나가 이제 뭐 변이 바이러스 이런 얘기하면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이 메타버스를 공부하면서 이 안에서 기술에 대한 놀라움도 있지만 사람이 이 갖고 있는 이 본연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이 현실의 불만족을 토해내는 곳이잖아요. 아 그게 놀라운 발전이면서도 씁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현실에 나와 이 아바타와 둘 다 동시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관계니까. 그렇죠. 어쨌든 메타버스는 참 꼭 책도 사서 보시고요. 내가 이거 보고 있는 자료를 어디다 올려놓을까 이거를? PDF 같은 거 있으시면 좋죠. 예, 이게 무슨 자료를 제가 출력해서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있으면 이거 제가 출력을 못 해갖고 아는 형이 해줬기 때문에 그 형한테 아마 그게 있으면은 그거를 해서 여기다가 뭐 링크가 있으면 나중에 예, 예. 페이스북 페이지에 저희 올리셔도 돼요. 아 그만 제가 있으면은 올려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OLED 쪽도 한번 보면은 아 잠시 OLED가 삐진 관계로 컴퓨터를 꼈다 껐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절대 따라붙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얘는 좀 더 기다려 보세요. 한 5만 한 4천 원 정도 선까지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급하게 따라붙으실 필요 없고 덕산 테코피아는 잘 빠졌죠. 이래서 따라가면 위험해요. 얘가 막 고성장 산업으로 팍 치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삼성전자에서 막 투자액이 잠깐 나와서 이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OLED는 투자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뭐 메타버스만 하실 거면은 뭐 선익 시스템은 지금 좀 부담되지만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알체라 아니면 네이버 제일 안전한 건 네이버 아니면 위즈육 스튜디오, 덱스터 이런 쪽을 보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저도 OLED는 아직 뭐 안 사고 있습니다. 얘가 뭐 OLED 아마 검사 시스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서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저는 뭐 안 삽니다. 그 HB 테크놀로지 같은 거 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게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 차트만 보면 헬릭 스미스 느낌이 나서 이게 비슷하네. 그거 바이오 아닐까요? 예. 옛날 헬릭 스미스 느낌이 좀 나는데 이렇게 빠졌더니 이런 바이오는 여전히 바이오 관심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6G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네. 6G가 사실 뭐 홀로그램도 얘기하고 6G라고 치면은 S넷이라고 나오는데 S넷이 뭐지? 얘가 6G 관련주로 얘가 삼성에서 분사된 회사거든요. 근데 차트가 참 매력적이에요. 네. 주봉으로 이렇게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흐름인데 네. 네트워크 통합 시스템 고도화된 IT 서비스
이게 제가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을 때도 얘네가 뭐 이렇게 뭐 데이터 구축이나 시스템 쪽 관련된 사업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얘가 왜 6G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가 나쁘지도 않고요. 뭐 일단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지. 차트만 마음에 들지 회사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한국항공우주. 아, 뭐 오늘 뭐 우주항공으로? 네. 예, 뭐 입찰 제한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 좀 떨어졌지만 예, 우주항 얘는 뭐 상관없어요. 얘는 그냥 무조건 모으세요. 네. 이 밑으로 빠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던지고 있다. 계속 비중물 왔다 갔다 하네요. 실적만 보면 얘가 많이 꺾여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핵심 기술이나 모든 건 얘네가 갖고 있고, 있습니다. 뭐 발사체 관련된 것도 한국항공우주랑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뭐 이렇게밖에 없어요. 얘도 지금 좀 살짝 흐름이 네. 보죠. 깨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고 있다가 21선을 깨면 네. 이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비중을 한 10%에서 20% 정도 줄이셔도 돼요. 근데 나는 회사가 실적이 나쁘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뭐 우주항공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져가는데, 단기적으로 어떤 분들은 뭐 한 1,000만 원 넣는데 2만 원 떨어져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지금 21선을 못 넘고 있고, 근데 뭐 이 지지는 받고 있으니 이렇게 좀 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양봉 나온 상태에서 또 한 번 눌림목 주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해서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비중은 10%를 유지하시되 뭐 힘들면 뭐 한 10% 20% 원하시는 대로 갔다 와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요게 이게 지지선을 깼을 경우에는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아까 메타버스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애처럼 한번 깼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래서 차트가 되게 힘든 거예요. 차트만 보고 하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항공은 실적도 나오고 성장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LIG 넥스원도 그렇고. 얘는 이미 추세는 어떻게 보면 깨졌네요. 아래로 깨졌네요. 예, 비중을 조금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사도 되잖아요. 어차피 요거 수익 내려고 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주항공은 10% 비중을 갖고 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애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잘 가죠. 계속 올라오는. 예. 얘네는 작은 회사인데 네. 나사 쪽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보면은 막 맨날 뭐 좋은 거 나와요. 뭐 미국 공장 매출도 확대, 보잉,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등과 꾸준히 거래. 뭐 어휴. 지금 당장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지,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나라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까지 연결이 되면 이쪽은 같이 맞아 떨어질 겁니다. 작은 회사들은 베셀. 최근에 누가 이거 만난 사람이 베셀을 갖고 있더라고요. 베셀을 갖고 있는데, 얘는 자회사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차하고 같이 그거를 해요. 도시명. 그 드론 택시 이런 쪽 관련 회사랍니다. 얘네 그 경비행기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또 OLED 장비 쪽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그게 중국향이다 보니까 네. 매출이 되게 변동폭이 크죠. 중국. 예, 그리고 괜히 욕 먹고. 근데 우주항공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우주항공하고 대북주를 한번 같이 보시죠. 아, 대북주. 네. 대북주가 잘 나가다가 네. 우리 여정이가 네. 뭐 이상한 얘기를 한번 했다고 그래갖고, 택동순에서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게 보면은 이렇게 한번 깨졌죠. 음. 요럴 때 이 대북주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비중을 일부 줄이셨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대북주를 뭐 반도체에서 10% 빼서 대북주를 가든 뭐라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매수 타이밍 잡는 거를 잘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설령 여기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거 깨졌으면 손절이죠.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 근데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에요. 네, 단기적으로 만약에 안 보고 그래도 난 여정이가 마음 바꿀 거라고 믿어 라고 하신 분을 갖고 가고, 아니면 좀 불안하다 하면 비중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난티 같은 경우도 보면 분명히 올해 대북이 열린다라고 보지만
똑같이 네,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 21선에 갭으로 해서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기간 조정이 이어질 수 있어요. 아. 비중이 많을 경우 비중을 좀 줄이셔야죠. 왜냐면 오늘도 21선 테스트하다가 맞고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뭐 여정이는 정은이 형이 얘기한 게 아니라서. 대북주는 그래서 네. 차트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실적으로 보는 그 대북주를 본다라고 하면 현대일리베이 같은 거 봐야죠. 얘도 그렇죠. 보면은 그때 깨졌을 때 21선 맞고 빠졌잖아요. 그럼 얘는 요 선을 기점으로 옆으로 길거나, 근데 얘는 실적주예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 뭐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보수나 아니면 얘네도 호텔 숙박업도 하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신원이나 아난티 같은 거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렇죠. 실적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거 깨졌을 때 비중은 줄이셨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네. 냉정하게 대응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근데 장기 투자면 상관없어요. 장기 투자는 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뭐 2만 원만 떨어져도 달달 떠시는 분들은 이런 거 비중 투자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뭐 신호는 뭐 현대로템 얘는 안 깼죠. 어. 예, 뭐 철도의 대장. 근데 원래 철도 그거니까 예. 이건 뭐 깨질 이유는. 그리고 얘는 방위 산업이다 보니까 매출이 받쳐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르게 움직이죠. 다 흐름 비슷할 거예요. 용평도 빠졌지만 다행히 21선 안 깬 게, 얘는 그 대북하고도 연결돼 있지만 그 코로나 회복과도 연결이 돼 있죠. 골프 쪽이랑. 예. 여행 레저 이쪽이 괜찮으니까. 네. 현대건설 얘도 보면은 여기서 한번 계속 예전에 요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요걸 넘고 나서 네. 이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요 차트가 네. 여기서 흘러내린 것들은 이렇게 흘러내렸잖아요. 그동안 많이 보셨죠. 그래서 한창 한 2주 전 영상 보면 현대건설과 비교를 많이 했어요. 이걸 뚫고 넘어가니까 요거를 최대한 안 끼려고 하죠. 근데 다시 올라가려고. 근데 얘는 보면 한 번도 21선을 깬 적이 없죠. 네. 근데 깼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21선을 깬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박스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은이 형이 한마디 하면 올라갈 수도 있겠네. 현대건설은 그거랑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지금 대장주가 없다라는 게 건설도 가는 곳이 아닌 이도저도 아닌 지금 상황이라, 얘도 오늘도 21선이 살짝 꺾인 상황에서 21선 돌파를 노렸으나 실패했죠. 네. 그러면은 월요일 날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얘가 이 위에서 도느냐 아니면 여기서 빠지느냐, 그러면은 기간 조정으로 끝날 것이냐. 근데 여기에서 이 가격을 이탈하면 추세가 단기적인 추세의 이탈인 거예요. 그러면은 비중을 축소. 네, 비중을 축소 해야 되는 겁니다. 유신 얘도 보면 한번 깨졌잖아요. 근데 하락에서 멈추고 여기에서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한 번에 못 넘어가요. 한 번에 넘어가려면 뭐 김정은이 만나자, 난 네가 보고 싶어, 나 AB형인 거 알잖아, 이랬다 저랬다 해. 뭐 이러면은 이 내용이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21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주의 비중이 많으시다면 비중을 조금 어느 정도 축소를 해서 자동차 쪽으로 안전하게 가시는 게, 아니면은 금리 상승에 맞게 가고 싶으면 안전하게 금융주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대북주의 대장인 애들을 한번 본 거예요. 뭐 인디에프 같은 경우도 신혼하고 같이 가잖아요. 흐름 비슷하죠. 다 같잖아요. 다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대장주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난티하고 유신, 현대로템을 뭐 계속 추적해서 보시면 돼요. 걔네들이 가야 갑니다. 근데 뭐 아난티만, 뭐 아난티하고 현대일리만 가고 신원하고 인디에프가 안 간다라고 하면은 금강산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개성공단 아닌가 보다,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또 스마트시티, 이 세 개 테마는 짧게 한 번에 보면 되겠네요.
소형 원전은 제가 한동안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안 보신다고. 이게 지지부진하게 갈 거예요. 뭐 지금도 그런 상태고 아마 공매도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이 좋아져야 되고요. 보성 파워텍도 흐름은 안 깨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가장 좋은 거는 여기에서 이 바닥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여기 고점이 낮아지면서 그걸 뚫고 넘어갈 때. 근데 그렇게 안 갈걸요? 우리 기술 이런 것도 보면은 흐름은 안 죽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의 흐름을 봐야 얘가 알 수 있어요. 이 BDI는 뭐 풍력하네, 소형원전하네, 뭐네 뉴스는 엄청나게 화려하게 나와요. BDI 보면. 근데 주가가 이렇게 꼬라박잖아요. 이게 이 주식시장에 있으면 옛날에 십몇 년 전에 하이셀이라는 주식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와요. 잡주인데. 근데 안 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 조심하셔야 돼요. 상장 폐지 많이 당합니다. 뉴스만 보면 좋은데 얘 보면 부채 비율이 1800%예요. 이거는 뭐 자본금이 100억이 있으면 19배의 부채가 있고 유보율 회사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네, 매출도 지금 마이너스로 완전 꺾였고 이런 회사는 아마 현금 흐름을 한번 보면 매출액이야 이건 아까 봤으니까 개판이고 유동 자산보다 유성 부채가 큰 상태고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투자활동, 재무활동 여기서 보이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데 일단은 부채가 너무 많아졌어요. 아마 작년에 했었던 부채들이 아직까지 예, 여기에서 보면은 부채가 확 늘었잖아요. 사채인가? 사채가 증가했고 근데 이거를 투자활동으로 연결을 유동금융자산 관계기업 지분 관련 투자를 했다. 관계기업? 아 얘네가 자회사 풍력 그쪽에 투자를 한 건가? 근데 사채를 빌려서 아니요, 뭐 이게 사채는 이게 단기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유동 부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수준은 아닌데 부채가 갑자기 는 게 문제인 거죠. 일단 회사에 돈이 없어요. 회사에 돈이 없어요. 이럴 경우 이제 나중에 자본 잠식으로 갑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아예 없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투자활동 현금 흐름하고 뭐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도 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영업활동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주는 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돈을 못 버는. 네, 돈을 벌더라도 뒤로 다 까먹고 있고 이 유동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 단기적으로 돈이 없는 회사에서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유동 자산 팔아갖고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유동 자산에서도 보면은 매출 채권이 많아요. 이 매출 채권은 현금이 아니라 줘야 돈인 거잖아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음만 이만큼 갖고. 네, 얘네 보면은 매입 채무 같은 경우는 이제 빌려온 돈도 있는 건데 돈 안 준 거보다 받을 돈이 더블로 있네. 단기 사채, 단기 차입금.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단기적인 돈을 되게 많이 빌리네요. 어쨌든 받을 돈은 있으니까요. 네. 근데 받을 돈이 있는데 이거 줘야 돈이 있는 건데 이거. 매출 채권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건설회사들이 이렇게 망해요. 어음만 갖고 있다. 네. 뉴스는 얼마나 좋은데요. BDI 맨날 뭐 어디랑 뭐 연료전지 발전 사업 아무 문제 없어. 뭐 적법 사업자, 신재생에너지, 뭐 풍력 어디하고 몇천억 계약 뭐 맨날 이런 거 나오거든요. 뭐 상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상대 부도설.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빠졌네. 뭐 아무 문제 없더라도 막 불성실 뭐 공시 법인 뭐 맨날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공시 번복 2건, 어허. 뭐 사채 발행, 뭐 대규모 유상증자 실패. 근데 뉴스는 얼마나 좋아요. 자회사 뭐 나스닥 상장 가능할까, 뭐 신재생에너지 수주 목표 2조 누납, 1,200억 영업이익. 요즘에 저는 뉴스를 믿겠어요. 요즘에 뉴스 자체가 다. 아이고. 뉴스만 보면 얘는 사야 되는 회사인 거예요. 영업이익이 1,700억이 나온다잖아요. 이제 곧 1,700억이 나면은 이게 어디서 나요? 1조 7천억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주가가 20배 오른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뉴스도 이게 환기 뭐 관리 이런 거 써 있는 거는 투자를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저는 스카이 이해는 투자 환기. 자, 우리 스마트 시티 예. 띵동 코맥스 흐름은 와. 죽지 않았죠. 네. 근데 따라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갭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엄청. 그래서 이런 걸 조심히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게 보여드리는 게 사라는 게 아니라 이쪽 산업이 흐름이 좋으니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권이죠. 네. 그 막 누리플렉스 얘기했었잖아요. 뭐 스마트 검침 계량기. 얘는 뭐 깨지진 않았는데 계속 윗꼬리 달리고 계속 가는 것보다 얘는 올라갈 시점이 됐는데 아직 예, 반응이 없네요. 포스코 ICT가 먼저 좀 움직여줘야 돼요. 얘가 조정받으니까 다 같이 조정받잖아요. 포스코 ICT를 먼저 보시고, 코콤 이게 비디오폰. 뭐 띵동 이런 거랑 뭐 CCTV 이런 거 관련된 거잖아요. 예. 실적은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게 있습니다. 지에넌 에너지, 뭐 지열, 수력. 근데 얘는 좋아요. 뭐 다시 올라가는. 얘는 뭐 장기 투자기 때문에 저는 얘를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HDC 아이컨트롤스 여기 현대산업개발. 그러니까 이쪽은 안 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좋은 거예요. 실적도 좋고 대기업하고 같이 가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제일 안전빵인 게 HDC 아이컨트롤스. 그리고 변동폭이 심해갖고 정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코맥스. 그 누리플렉스도 실적 나쁘지 않은데, 안전한 거 좋아하시면 아이컨트롤스, 포스코 ICT, 화끈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맥스. 코맥스. 깎아치라. KLE 스마트 항만 얘도 흐름이 죽진 않았죠. 네. 네. 이럴 때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이런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 얘기한 건 여기에 여기. 이럴 때 사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런 눌림목인 거잖아요. 차라리 여기도 괜찮죠. 네. 이 윗골이 달렸을 때 이럴 때 달라붙으면 안 돼요. 거기서 사셨으면 이득 네. 나죠. 근데 오히려 산다? 그러면은 이 가격 이하에서는 나쁘지 않죠. 44,200원 선에서 사면은 좋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고, 그 추세가 깨졌을 때 비중 조절하는 것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매수나 매도 추천하는 방송도 아니고 뭐 그렇죠. 종목 토론방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산업이 간다, 어떤 흐름이 좋다, 그치. 그리고 나는 이렇게 포트를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비중을 4, 2, 2, 1, 1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대북주에 대해서는 이쪽 거를 조금 덜어서 한 1%나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산 대북주는 지금이 아니라 이 이전이다. 예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때. 근데 지난주처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붙으셨던 분들은 완전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전에 샀어요. 예, 예전에 우리가 샀었잖아요. 벌써 3주 됐을걸요? 신원을 그때 샀죠. 예. 근데 이렇게 아유. 이럴 때 비중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비싸게 사더라도 얘네들은 요거 안착하고 요 2,050원 선을 올라가는 걸 보고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5% 더 먹으려다가 이거 여기까지 빠져봐요. 아이고. 슬픕니다. 대북주는 테마주기 때문에. 하지만 연결만 된다라고 하면 파급력은 엄청 세기 때문에. 예. 그래도 자동차가 삽니다. 2차 전지가 2입니다. 반도체는 1 또는 2. 그리고 메타버스 1. 근데 네이버를 제가 늘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늘릴 거를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유상증자 받았었던 것만 이제 남기고 없는 상태라 하이브랑 네이버를 제가 산다라고 하면 메타버스가 2가 되고 반도체를 1로 할지 이거를 지금 고민 중입니다. 반도체가 작년에 수익은 많이 났지만 기고 있어서 지금 DB나 아니면은 DB하이텍이나 SNS텍이나 뭐 하나머트리얼즈, 실리콘웍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한 고민만 있지 계속 비중은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도 고민입니다. 뭐 코맥스를 사실 매매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요. 옛날에 누리플렉스를 좋아해서 갖고 있었던 게 있는데 누리플렉스는 지금 흐름이 애매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게 이 지지선을 이탈을 하는 거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이게 흐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치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치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가치주를 좋아하는 투자자는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번 주도 이렇게 3,300이다라는 게 와서 모두가 좋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고요.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항상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3,300과 그 코스닥이 1,000선을 안착을 했잖아요. 이게 뭐 지금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바이오 때문에 지금 갑자기 장막판에 빠진 건데 뭐 어차피 저는 바이오를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심리적인 지수로 코스닥 1000을 제가 참 봤다라는 게 놀랍고 3,300 봤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쫄지 마시고 이게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가고 있으니 실적주를 보시고 확실한 성장주를 보셔라. 그리고 포트에 가치주를 넣고 싶다고 하면은 20% 이상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치주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해운, 조선 뭐 이쪽은 철강은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그쪽은 탄소 배출권하고 정반되는 산업입니다. 아무리 뭐 ESG 뭘 한다 뭐 한다 해도 그 산업군들은 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종목과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실적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 복분자가 익어서 저는 복분자를 따러 갈 계획입니다. 몸에 좋은 복분자 열심히 따서 저 혼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달라고 연락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주말 이틀 동안 푹 쉬시고 공부하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꼭 책을 읽어보시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부하십시오.